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대입학년도인 2023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시간 계약학과 전형의 이해입니다. 이 자료는 대기업에서 발행한 2023학년도 대입정보 119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판곡고등학교 교사 조만기입니다. 오늘은 계약학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약학과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그리고 거기서는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학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합격하는 순간 실제로 취업까지 보장이 된 전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학교에서는 기업체나 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 학과에 들어온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나면 그 산업체, 그 기업, 그 국가기관에 취업이 보장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학과 전형은 제가 이것들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조기 취업형, 빠르게 취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군대 의무복무형, 장기로 취업하는 거, 그리고 대기업, 기업체에 취업하는 거.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조기 취업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취업합니다. 중소기업. 그 대학이 위치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산업단지 이런 데에 있는 유명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기 취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를 4년 마치고 취업하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4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3년에 마칩니다. 그럼 3년을 마치는데 실은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부터 취업은 됩니다. 그래서 조기 취업형, 곧 대학교 1학년을 마치면 2학년 때부터 기업체에 취업이 된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졸업도 4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년 동안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약학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산업체에서 우리 산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 기업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장학금, 학생이 그 대학이 내는 부담이 없거나 또는 굉장히 적습니다. 조기 취업형은 1학년 때는 전액, 희망사다리에서 장학금이 나오고요. 2학년 때, 3학년 때는 기업과 그 해당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학생이. 근데 이미 2학년 때부터 취업이 된다고 했죠. 자, 이미 월급을 받아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군 의무복무형은 육군, 해군, 공군의 그냥 장교관인 기술장교, 첨단 분야에 대한 장교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군대에 들어가니까 장학금을 누가 줄까요? 국가에서 주겠죠. 대신에 국가에서 그러한 장학금을 주다 보니 기본적인 의무복무 기간에다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은 더, 그래서 군대에 조금 더 오래 복무해야 되는 게 있고요. 기업체 취업형은 대기업입니다. 그냥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아주 큰 대기업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첨단 분야에 대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한다. 당연히 그 기업체에서 당연히 장학금을 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학금을 받은 만큼은 졸업하고 나면 그 기업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큰 틀에 인원 간의 어떤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꾸준한 인원들을 계속해서 일정 수요만큼을 계속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것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실은 논술로도 뽑습니다. 그리고 실기실적으로도 뽑고 정시 수능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모든 전형으로서 다 물론 조금씩 그 학과마다 뽑는 방법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실기실적, 특기자, 그 다음에 수능까지 다 뽑고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기업은 좀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조금 성적이 처지는,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부분들에 희망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성적대에 맞는 어떤 그러한 대학교를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업체에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러한 어떤 역량들을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중소기업, 그 조기 취업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기업체에 내가 합격했을 때 재직할 수 있겠냐라는 그 체험에 대한 부분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기업, 장교, 중소기업 이렇게 세 분야로 계약학과는 선발하고 있다라고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347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런 어떤 그 취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4년이 아니고 3년 교육과정입니다. 3년. 그리고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그 기업체의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 공부도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호남권 각각의 그 지역별로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전체 다 수업만 듣고요. 1학년 때 이제 앞으로 내가 2학년 때부터 그 기업에 취업을 해야 돼. 그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2학년, 3학년 때는 근무하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근무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근무를 언제 할까요? 예,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러한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 근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할까요? 야간 또는 주말에, 즉 주경야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도 같이 한다. 되게 좀 빡세겠죠, 흔히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2학년 때부터 그 기업에 고용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그 기업에 고용되는 부분들에 보니까 내가 되게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회사 다닐래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예, 학과도 그만두게 됩니다. 이 학과는 그 학과에 합격한 것 자체가 그 기업에 내가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기업과 나가 안 맞아서 나 그 기업 그만 때려칠래요 라고 하는 순간 실은 대학교 이 자격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7개 대학입니다. 실은 전년도까지는 전라남도에 있는 목포대학교에서도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2023학년도의 시행계획에 보면은 목포대학교는 2023학년도는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8개 대학인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7개 대학이다. 가천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수도권이 되겠죠. 충청권에서는 순천향대,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에서는 경일대학교,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동의대학교, 그 다음에 호남 제주권에서는 전남대학교 요수캠퍼스 이렇게 7개의 대학교에서 각각의 저러한 학과에서 해당하는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면 1단계가 서류평가, 대부분이 서류평가죠. 즉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앞에 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경쟁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2대1도 안 되는, 그래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의지,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런 학과에서 뽑고자 하는 그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나름 현재 그 앞서가는 학과, 즉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한 학과에서 그러한 해당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중소기업에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한 전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또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다른 데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외로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종합포털이라는 그 사이트에 지금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어느 대학교 실시하는지 앞에 7개 대학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각각 학과에서는 어떤 기업을 선발하지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지도도 나와 있고 해당 대학도 나와 있고 그 대학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저기는 제가 가천대학교를 클릭했는데 보시면 가천대학교에 보시면 이제 그 뭐냐면 참여 기업 정보가 있죠. A학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학과에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과에서 연계된 기업에 합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내가 그 학과에 취업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학과에서 채용된 기업에 채용이 된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 친구를 뽑겠다 해야지 합격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그 기업,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동일한 학과라도 1번 기업, 2번 기업, 3번 기업, 4번 기업,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교가 아닙니다. 기업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쨌든 최소 3년, 4년을 다녀야 될 텐데 내가 다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좀 보고 파악하고 난 이 기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기업체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게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에 합격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에서는 성실하게 우리 중소기업에 우리 회사에 다닐 친구들을 뽑고 싶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닐 것인가, 뽑으면 열심히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채용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면접 관련돼서, 이 회사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포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성실성, 기본적인 학업 역량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군대 의무복무형입니다. 예. 군사학과하고 차이가 있는데 군사학과는 거의 대부분 육군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병과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군 의무복무형 계약학과로 뽑는 대학들은 어떠한 병과라는 것들이 딱 지정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하는 군인이 아닌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 장교를 선발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은 우리나라 국군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4년 동안의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 4년 동안에 군대에 복무해야겠죠. 거기다가 기본적인 의무복무 3년이 더 추가됩니다. 물론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공군조종사를 뽑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는 7년이 아닌 13년, 15년. 왜? 거기는 그 교육기간들이 굉장히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의무복무 기간이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보니까 체력 검정, 즉 군인의 기본적인 체력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 체력과 그다음에 군인 정신, 그다음에 국가관 이런 것들을 묻는 면접, 군인 면접 이런 부분들이 실제 평가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7개 대학입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 세종대 국방 시스템, 또 세종대 항공 시스템,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 충남대학교 해양안보학,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국방정보공학, 이 7개 대학이 의무복무형 계약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1단계를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100으로, 그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업우 수형과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 학생부 종합평 2개의 전형으로 선발하거든요. 학업우 수형은 1단계 3배수, 계열적 합평은 1단계 6배수 선발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즉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종대, 아주대, 영남대, 충남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물론 아주대는 서류평가. 그래서 내신 성적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단계에서 보시면 체력평가, 면접 또는 뭐 공군평가 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아까 해군평가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뽑고자 하는 그 군대에서 국가관과 그 다음에 체력 검정을 실시하는 평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기술 장비를 선발하다 보니까 학업 역량,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군 의무복무의 특징은 수시에서만 선발하지 않고 정시,
에서도 선발합니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은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라든가 서류 평가가 차지했던 부분들을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수시보다는 조금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주대학교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6개 학과는 모두 다 정시 가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군 의무복무형 계약학과와 그 다음에 이 학업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시에서도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학업역량은 필요해 라는 부분들의 수능 최저 기준을 걸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고려대학교가 가장 높게 학업 구성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개의 평균 에 해당하는 4개 합 7등급이라는 높은 최저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3개 합 9등급에서 3개 합 10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또는 3등급, 3등급, 4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학교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종대, 영남대, 충남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학생부 교과 전형 형식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요. 아주대학교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다 보니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취업하느냐?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사이버국방 관련된 유관기관. 세종대는 국방 시스템 해군의 항공 시스템은 공군입니다. 근데 항공 시스템은 공군의 조정병과가 있고 또 그냥 공군의 일반적인 그 관제 병과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조정병과, 즉 조종사가 되는 사람은 의무복무가 13년이고 그냥 관제 이쪽은 7년이다라는 부분들. 아주대 국방은 공군인대 정보통신 관제 분야고요. 영남대 항공운송학원 역시 공군 조정병과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13년. 그 다음에 충남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해군. 그죠? 그럼 보시면 육군이 없죠? 이게 고려대학교의 사이드 국방은 사이드 국방이니까 나머지는 육군이 아니고 다 해군과 공군이죠. 그렇죠? 이게 군 의무복무이 되겠고요. 참고로 군사학과가 있죠. 군사학과는 거의 대부분 육군입니다. 그리고 병과가 정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군사학과도 서울의 상명대, 서경대, 경기도의 용인대, 강원도 상지대, 충청권의 대전대, 극동대, 청주대 등의 각 군사학과도 있다. 군사학과는 보통 학사장교 또는 ROTC, 학군장교를 통해서 대부분 육군에 보통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만 해병대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사과가 차이점이 아까 앞에 서 있는 군 의무복무형은 해군, 공군, 여기는 육군이라고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초당대, 한서대, 한국항공대, 경운대, 세안대는 뭐냐? 조정병과, 거기는 군인이죠. 근데 그것 말고도 실은 조정을 딸 수 있는 항공운항과 관련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게 초당대, 한서대, 한국항공대, 경운대, 세안대 이 5개 대학에서 조종 하는 항공운항 관련된 학과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 의무복무학과는 일단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군인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일단 먼저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해군, 육군, 공군이라면 거기서 어떠한 병과를 맡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판단하고 파악하고 후에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고려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가 종합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내신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가 최우선이고 거기에 플러스 뭘 두죠? 수능 최저 기준을 두죠. 내신 성적으로 통과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통해서 최종 합격하는 그런 부분들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단계에서 체력 검정을 하니까 본인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들은 조금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는 국가관 또는 역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기업체입니다. 대기업입니다. 당연히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그런 첨단 학과, 반도체 이런 데서 뽑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실제로 바로 이렇게 합격하면 바로 졸업하고 나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뽑고자 하는 거죠. 당연히 그 기업에서 데려갈 거니까 대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준 기간만큼은 더 그 기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4개 대학입니다. 경북대 모바일공학, 고려대 반도체공학,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 경북대와 성균관대는 논술로도 뽑고요. 그죠? 논술로.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논술로 뽑는 곳도 있고, 종합에 대한 준비. 종합에 대한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업 역량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최상위권 대학에다가 취업까지 대기업에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실제로 입시 결과도 높게 형성되는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시도 뽑아요. 정시도 뽑습니다. 정시에서는 다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해서 그 친구의 학업 역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가군입니다. 모두 다 가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최저 기준을, 높은 학업 역량을 요구하다 보니까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북대 수학, 과학, 합 3등급, 높죠? 1등급, 2등급이니까. 고려대학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합 7등급, 역시 높죠? 성균관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 합 3등급에 영어 2등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최저 기준이죠. 그만큼 높은 학업 역량을 요구하는 그러한 대학교 학과다. 왜? 바로 졸업하면 실제 기업에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일단 높은 학업 역량입니다. 내신 성적, 수능 최저 기준,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학교생활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합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고 정시로 뽑으니까 어떤 분야에 자신이 더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학업 역량입니다. 어디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 취업형, 군 의무복무형, 그 다음에 계약학과 이 3개의 대학에 대해서 3개의 전형에 대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을 최근에 가는 부분들은 뭐죠? 결론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자신의 성적에 맞는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의 말씀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국고등학교 교사 조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